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2022년 이민년의 새해가 밝았는데요.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무색하게 코로나19로 여전히 고통받는 시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하루빨리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1,000만 서울 시민의 나은 삶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의정 공백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에 더불어 2022년 올해 목표를 회복으로 세우고 병으로부터의 회복, 공동체 정신 회복, 침체된 마을 경제와 골목 상권 회복, 벌어진 교육 격차 회복 등을 위해 온 힘을 다 쏟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회복을 위해 한 길만 걷겠다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새해 각오처럼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304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 포커스. 본회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57일간 제304회 임시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열렸습니다. 이번 제303회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식을 한 후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김인호 의장은 제303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상 회복을 마냥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향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조율하여 1,000만 서울 시민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협의, 활로를 열어주어 시민과 지역 경제를 둘 다 살리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했으며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실본부 국의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각종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아울러 11월 1일, 11월 15일, 12월 2일, 12월 21일, 12월 31일 5차례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세월호 기업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심사했으며 비서실, 정무부 시장실, 의회 사무처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11월 10일 김원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 다음날 부적격 결론을 의결했습니다.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를 개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31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을 비롯해 모두 187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고 제304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심사 중단과 사실상 협의를 거부한 채 일방 통보와 언론 플레이를 일관하던 서울시의 태도 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고 생존 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해 제304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의료진의 피해를 직접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역, 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했으며 코로나19로 예산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예산 심사를 진행해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의정 협의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은 당초 서울시 제출안보다 약 1,500억 원 정도 늘어난 44조 2,200억 원 규모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의 생존 지원금을 서울시에 제안했지만 약 8천억 원 규모로 축소 편성됐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노후화된 교실, 운동장 등 학교시설 환경 개선 예산 1,237억 원 증액, 노후 조리기구 교체 등 학교급식 환경 개선 예산 18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10조 5,886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늦은 시간 최종 의결되기까지 많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모든 의정 역량을 총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네, 민생 위기 앞에서 예산안 연내 처리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평 위원장을 정책톡톡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네. 자, 우여곡절이 많았던 제303회 정례회 그리고 제304회 임시회가 이제 끝이 나고 2022년 이민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잘 보내고 계신지 근황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뭐 우여곡절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충전 시간이 필요했고요. 작년에 이제 통과된 예산안의 세부 시행 계획들을 들여다보느라고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으시고 처음 열린 예결위가 코로나19로 또 연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많은 진통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도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좀 작년에 저희 시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놨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합의안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심도 있는 예산안 논의로 이제 2022년 예산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2022년 서울시 예산 규모 그리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서울시에서 제출했던 예산 규모에서 1,500억 원 정도가 추가돼서 44조 2,2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예산은 편성이 되었고요. 기금까지 합친다라고 한다면 한 47조에서 48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이번에 가장 큰 핵심은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당하시거나 삶이 힘들어지신 분들에게 생존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서로 합의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담겼던 것들이 가장 큰 중요한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논의에 있어서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예결위에서 서울시가 3조 원 상당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을 마련하라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주장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으로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금 너무 힘든 걸 떠나서 죽음 앞까지 내몰리신 분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시의원으로서 서울시가 정책을 펼에 있어서 시민들이 신뢰를 하고 따라줘야지만 서울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러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에게는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정책을 폈을 때 시민분들이 따라 주실 거냐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해서 그분들에게는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 정책을 펼쳐서 산소 호흡기를 달아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조 원을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3조 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이제 8천억 원 규모로 축소돼서 많이 이제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생존 지원금은 필요한 예산인 만큼 그야말로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대안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새해임에도 불구하고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애초에 3조 원을 주장했던 것은 작년 대비 올해 예산 규모의 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면 추경에 쓸 돈이 3조 원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선반영하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런저런 난간에 부딪히면서 금액들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8,500억의 생존지원금이 편성이 돼 있고 대안이라고 하는 건 3월에 최대한 빨리 가결산을 통해서 나머지 금액들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느새 2022년 이제 새해거든요. 예, 아까 좀 아프셨다고 그랬는데 개인적인 뭐 바람이나 또는 그 정치인으로서 목표나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지원금이 이제 모자른 부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채워 나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산소 한 모금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거고요. 두 번째 정치적 목표는 이제 임기가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가 약속드린 바대로 유권자분들이 저를 뽑아주신 게 부끄럽지 않은 의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꼭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동반할 수 있는 뭔가 인생을 그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동반자라 그러잖아요. 네네. 예,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앞으로 위원장님의 활동과 활약 그리고 또 건강까지 저희가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을 심사하며 5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 시민들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1년 내내 세금 부담에 시달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시도 좀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분화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세금 많이 거치니까 좋은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민간 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급하게 처리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청년 관련 사업은 완성도 높은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려면 그 사업을 하는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정책이 어떻게 나눠지고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없으면 현장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안 돼요. 한편 서울 청년센터 오랑이 자치구마다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간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공간에 설립해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 기술교육원 통합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통합적으로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 교육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시안적인 시간을 접근하지 마시고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교육원 같은 거 통합하고
하는 방안을 갖다가 연구하셔야 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윤 창출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만큼 융자를 할 때 일반 기업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기금을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은 경영상의 취약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한편 사회적 기금 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회계장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한강사업본부의 성의 없이 자료 준비를 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여기에 세부의 내용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조치를 했고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싶었던 건데 전혀 내용이 없죠. 또한 설계가 끝난 사업, 처음 시작하는 사업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의 예산 삭감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그게 열린 녹취를 함으로 인해서 경관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좋아지는 사안이 있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종료된다 하니 너무 아쉽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면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한편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에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는 개발은 자칫 난개발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립병원의 적자 문제를 언급하며 일정 수준의 적자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병원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권역별 시민청에 대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며 시민을 위한 시민청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없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민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운영하는 거에 기준에서 하면 되지 이걸 뭐 굳이 뭐 이렇게 자꾸 밀어가지고 내년도 뭐 내후년도까지 이게 연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이 홍보 마케팅에 꼭 필요한 3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1억 9천만 원의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과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데는 계속해서 한 100% 이상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데는 꼭 필요한 예산 1억 정도를 예산과에서 편성을 안 해주고 앞으로는 잘 소통을 해서 이게 음발이 하지 않도록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소년기의 문화예술 교육은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므로 청소년에게 익숙한 기술을 접목한 교육 콘텐츠 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여성공예센터 더 아리움센터의 생활창작 프로그램의 사업 효율성을 다시 점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업비 대비 여기에 호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사업비 대비 그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형편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몇 명에만 집중되고 그분에게만 강사비가 나가고 거의 사업비가 그렇게 쓰이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한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민간 어린이집 예산 증액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면 그 쓰임의 근거 이런 것들 좀 명확하게 하여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 예산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아동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무슨 변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 공공 키즈카페를 민간 키즈카페와 500m 거리를 두고 설립해 민간과의 상생 협력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민간 키즈카페의 생존을 위협하는 계획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100년다리 사업 중지에 대해 시민 혼란과 불신만 초래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 자, 좋다. 100년다리보다 1000년다리가 좋지 않느냐?
상황을 자체적으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이 나와야 돼요. 자, 일시정지라고 해놓고 다음에 공고시에는 어떤 안이 올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한 고가 사다리차가 도달하지 않는 23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번질 경우를 대비해 화재 진압 장비 및 설비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체 진화가 어려운 상황까지 번지면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 있다가 화재가 진압이 안 되면 그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편 구급차 교체나 특수 차량 도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철저하게 교체 및 도입 시기와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어떠한 협의 과정 없이 SH공사 5대 혁신안을 통해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을 밝힌 것을 지적했습니다. 혁신안에는 이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대행으로만 하겠다. 이미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를 하겠다 하고 SH에 대행을 맡기겠다는 완전히 다른 답입니다. 또한 신속 통합기획 활성화 홍보보다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무슨 홍보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저층주거지의 부동산 가격을 그렇게 끌어올리려고 혈안이 되어 계십니까? 선정된 사업 진행을 진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거기에 역점을 두십시오. 한편 서울의 중심인 한강 개발을 위한 한강 중심 도시공간 실현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업 내용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를 추진함에 있어 절차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전국 건설 현장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TF팀을 구성하는 등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나중에 이런 문제를 핑계로 해서 요소수 공급 난항으로 공기가 지연되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답변을 하실까봐 우려가 돼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또한 실적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검증 테스트를 꼼꼼하게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자동 안전발판 말고 이동식 안전발판이 훨씬 더 장애인한테도 유리한 거예요. 뭐가 안전한지를 우선 따지자는 소리예요. 한편 자전거 거치대와 개인용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구역이 통일되지 않아 시민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설물 정비에 있어 시민의 편의를 가장 우선시해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격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종합방안,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종합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 방안으로 해서 학교 정체성과 역할 재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을 위한 스마트기기 구매 보급에 대해서 신입생만이 아닌 2, 3학년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좀 더 다각도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제품을 선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연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맞춰보고 또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사업해보니까 아, 그 제품이 역시 애들한테 맞구나 해서 그렇게 정해가는 것이 맞고 기간하고 가격하고 대비해서 맞춰보는 게 중요하다. 한편 생태전환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사업의 순서와 더불어 형평성 부분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언택트 문화가 자리하게 됐는데요. 코로나19로 취업 시장도 이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온라인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아졌는데요. 갑작스럽게 달라진 취업 문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에 시민체험단이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찾아서 시민체험단이 나섰다.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변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신해 청년들로 구성된 시민체험단이 특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시민체험단이 찾은 곳은 서울시청 시민청에 마련된 청년 활력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화상 면접, AI 면접이 확대되는 등 취업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 공간입니다. 청년 활력소는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활력을 주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을 하게 되었고요. 비대면 면접과 AI 면접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는 채용 트렌드에 발맞추어서 청년 구직자분들에게 비대면 면접과 AI 면접, 자기소개 영상 촬영 등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오. 뭐야? 와, 진짜 좋다. 크로마키. 크로마키. 나 저거 예전에 하고 싶었거든. 자기소개 영상실은 크로마키 배경과 카메라, 삼각대, 영상 편집 PC, 천장형 이동식 LED 조명, 무선 마이크 등 최신 전문 장비가 구비된 영상 스튜디오인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프로필 영상과 개인 포트폴리오용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 촬영을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이런 고급 장비들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보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화상 면접실은 각 부스마다 노트북과 LED 조명, 마이크 등 비대면 면접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AI 기반으로 면접 예행 연습을 해볼 수 있어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입니다. 각 부스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AI가 면접 질문을 한 후 답변 태도와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때보다 확실히 이곳에서 하니까 장비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준비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훨씬 퀄리티 있게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번 AI 면접 같은 이런 체험을 되게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활력소에는 전문 상담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체험 프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및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활력소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서 사전 예약하면 되는데요. 1인당 주 1회, 1회에 3시간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I 면접도 보고 자기소개 영상도 만들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 전문적인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취업의 문도 좁아지고 취업 시장이 변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청년 활력소. 이곳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303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베스트 3를 소개합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3회 정례회 조례안 베스트 3. 3위.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코로나19를 비롯해 경제 불황으로 급증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3회 정례회 조례안 베스트 3. 2위.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악성 민원에 의한 공무원의 인권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의 서울시 공무원을 추가하고 업무에 방해될 정도로 심각한 악성 민원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제303회 정례회 조례안 베스트 3. 1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거나 취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로페이를 연계한 모바일 지역화폐 서울사랑 상품권. 지난해 구매 시 10% 할인돼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구매한 자치구에서만 소비가 가능해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에는 서울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이 발행됩니다. 새로 발행되는 광역사랑 상품권은 식당, 카페, 병원, 학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서울 36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2022년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과 함께 광역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 전용 이서울사랑상품권도 새롭게 선보인다고 하는군요. 구매 시 할인도 받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울사랑 상품권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304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